네, 그러면 오늘 강의해 주실 스타트 경영 캠퍼스 김영환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들이 많으시네요. 아니면 학생처럼 보이는 부모님들이시거나, 네. 뭐좀 엄마든 언니든 뭐 비슷해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를 처음 뵈신 분들 좀 계셔서요. 제가 여기 주제를 오늘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음 저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이 부모님들에 대한 세미나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처음 뵀어요. 혹시 저를 예전에 뵈신 분이 있나요? 없죠. 네. 저는 원래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기업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재 평가에 대한 컨설팅.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뭐 취업 면접 뭐 이런 거, 예, 또 대학에서 예, 이제 취업 준비하는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그 저는 원래는 이제 대기업들 이런 데서 인재 컨설팅을 좀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 일을 저는 한 20년 정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좀 창업,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좀 인재죠. 또 1인 기업 이런 거 트렌드죠. 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좀 가르치고 하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에 대한 진로에 대한 얘기는 뭐 어느 대학을 가야 된다거나 뭘 전공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은 물론 있겠죠.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뭐냐면 한 90년대 그러니까 한 코로나 위주로 전과 후가 좀 많이 바뀐 셈입니다. 그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 지금은 10대겠지만 20대 정도가 됐을 때 어떤 청년이 될 것인가가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청년이 만들어지는 건 언제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 10대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어떤 꿈을 꿔야 되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며 어떤 경험을 해야 되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10대 때는 아무래도 부모가 좀 영향을 줘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딩 같은 경우는 부모의 말은 잘 듣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가면 어때요? 말을 안 듣는 게 너무 당연하죠.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얘는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게 큰 걱정입니다. 네. 그게 더 큰 걱정입니다. 얘는 너무 자기 말, 엄마 말을 코로도 안 들어요. 축하드려요. 걔는 지금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점에서 잘 모르면 부모는 20대 자녀를 봐도 어떻게 봐요? 10대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도 불행하고 자녀도 불행하겠죠. 다행히도 아직은 20대 자녀는 없는 것 같고요. 10대 자녀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 나누는 것은 조금 여러분의 자녀가 20대가 되었을 때 어떤 경쟁력을 품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지금 말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0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40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통계 자료에 보니까 40대인데요, 솔로, 솔로가 뭔지 아시죠? 백수가 뭔지 아시죠? 집밥, 이 세 가지를 삼시세끼로 하는 애들이 12만 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40대일 때 여러분들은 몇 세냐면 70입니다. 70의 아이들 밥 차려 주시겠습니까? 백수, 집밥, 솔로 이런 애들이 보통 집에서 뭐 하냐면 코인이나 게임이나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뒷바라지 합니까?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걔네들 다 스카이대 나왔고요. 좋은 데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10대 때 해야 될 경험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대 되어서 게임에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 게임에 미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일단 지금 게임에 미치면 20, 30대는 게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좀 넓은 미래적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볼 건가를 오늘 좀 함께 얘기하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얘기를 지나가기 전에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채팅창이 있죠? 예, 창문 비디오를 아주 많이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혼자 벽치고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자, 그 채팅창에 여러분들 자녀, 큰 자녀 위주로 학년을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네, 초입니다, 고입니다, 중사입니다. 아,
고등학생 이렇게 많네. 아, 중학생, 고등학생이 많군요. 예, 대학생도 있네요. 대학생 친구들은 부모가 일단 선을 그어야 되는데, 예, 부모님들은, 예, 나중에 서울에 계시면 제가 56일이라고요? 어머, 벌써부터, 어머, 직장인이군요. 어머, 직장인인데 지금 고민이 중학교 1학년 28살. 네, 이거 괜히 물어봤는데요. 뭐 물어볼 필요가 없네요. 그냥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가 다 있군요. 네, 28살. 우선 제가 여쭤볼게요. 28살짜리 자녀를 둔 부모님, 제가 여쭤봅니다. 독립했습니까? 독립시키십시오. 자, 우선 얘기할게요. 28살인 자녀에게 오늘 이 강의 끝나면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11월까지는 이 집에 있고 다음 달부터는 집을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십시오. 네가 집을 나가기 싫으면 월세를 낼 것. 네, 월세를 받으십시오. 월세. 월세가 얼마 내야 될지 모르면 동네 복도방 부동산에 가서 견적을 받으면 월세가 나옵니다. 이 월세를 받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내가 지금 취업 공부하는데요. 내가 뭐 하는데요? 라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40대 때 부모님 행복합니다. 지금 만약에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요. 얘가 만약에 40대가 됐을 때요. 아마도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백수 집밥 이러면 얘는 그 책임을 부모한테 넘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엄마가 대기업 가라고 그랬잖아. 엄마가 좋은 회사 가야 된다고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얘는요, 나가서 알바를 해야 되고요. 취업 안 되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150만 원 벌고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이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고객인데,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5시가 되니까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저 집에 가야 된다고. 왜요? 그 집에 아들 밥을 차려줘야 된대요. 그래서 나는 애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많아야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올해 35이래요. 네, 올해 35이래요. 근데 얘 밥 차려주러 집에 가야 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어머니 60이 넘으셨거든요. 아직도 이 어머니 눈에는 35살짜리 아들이 아직도 10대예요. 뭔가 잘못됐죠? 그죠? 이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진로 설계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관여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오신 대학생 이상, 사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20대 이상의 자녀들은요, 자녀들과 철저하게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선을 긋고 부모님 행복하게 사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전 그래도 아이들 밥을 차려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이제 선을 긋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 여자 사장님이신데요. 선을 그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도 걔가 내 인생의 희망인데 밥을 어떻게 안 해주느냐.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서 그 희망 남편에게 두시든지 두 분이 놀러 다니시라고 그랬어요. 큰일 납니다. 네. 선 그었어요? 잘하셨어요. 선 확실하게 그어야 됩니다. 근데 선을 긋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손도 잡으셔야 됩니다. 누구 손? 네. 남편 손을 잡으시고 아이 손은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도 잘 들으시네요.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모든 조언의 관점은 미래 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20대 때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지금 10대 때 그걸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직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 거예요. 네. 또 미래를 예측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아니에요. 트렌드. 앞으로 이런 직업이 뜹니다. 앞으로 이런 직업이 돈이 됩니다. 그런 거 절대로 보고 다니지 마십시오. 세상에 돈 되는 일 따로 없고요. 돈 안 되는 일 따로 없습니다. 직업에 귀천 없습니다. 관건은 트렌드가 아니고요. 뭐예요? 저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브랜드가 뭐죠? 자녀가 갖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자녀가 갖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걸로 세상을 바꾸는 거지. 세상에 돈 되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학교에서 1등급을 받잖아요. 고등학생. 문과는 어디 가요? 법대를 가요. 그죠? 이과는 어디로 가요? 의대를 가요.
자기 주관과 철학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냥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등급들이 해야 될 일. 저는 공부 안 시키고 싶어요. 저는 대학도 별로 안 보내고 싶어요. 사실 대학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학생이 더 많아요, 대학보다. 근데 아직도 대학에 전공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브랜드. 여러분들 자녀의 꿈이 뭐예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꿈이 없죠. 네, 꿈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꿈을 직업으로 꿈꿔요. 그것도 되게 웃기죠. 왜 직업으로 꿈을 꾸죠? 결국 나중에 그 직업 없어질 텐데. 그 꿈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하나 더 한번 여쭤볼게요. 직업을 꿈으로 갖는 것과 하나는 네 꿈으로 직업을 만드는 것과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십니까? 제가 두 가지예요. 자, 채팅창에 문장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직업을 꿈을 꾸거나 꿈으로 직업을 만들거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예. 없어질 직업에 줄 서서 꿈을 꾸거나. 그죠?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꿈이 직업을 만들거나. 어느 쪽일까요? 그렇죠. 꿈으로 직업을 오늘 분위기 좋네. 오시는 부모님들이죠. 혹시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학생입니다라고. 학생은 없어요. 다 부모님들이군요. 네. 아휴, 근데 뭐 이걸 오늘 부모님들이 듣고선 자녀들한테 가서 얘기해도 걔들은 코로도 안 들을 텐데. 오늘 제 얘기 시컨 듣고 지금 옆에서 게임하는 애들 깨워서 뭘 얘기해도 소용도 없을 텐데. 그죠? 예. 아들도 옆에서 후자라고 해요. 그 아들 아주 훌륭해요. 좋아요. 일단은 대화를 시도해 볼게요. 맞아요. 근데 일단 대화를 시도해 보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일단 좀 먹이세요. 잘 먹이시는데 집에서 먹이지 마시고요. 바깥으로 끄집어내요. 저런 바깥으로 외출을 시키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출. 네. 바깥으로 가면, 집 바깥으로 가면 뭐가 보입니까? 집구석이 보입니다. 집 방이 보입니다. 집에서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바깥으로 끄집어내 오셨어요.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해주면서 얘들이 귀를 열 때 좀 한마디씩 얘기해 주시는 거. 일단 모든 대화가 그렇죠. yes and but. 네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니? 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해줘야 될 얘기를 해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꿈을 꾸게 만드는 건요. 사실은 기회가 되면 멘토를 좀 만나게 해주는 것. 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멘토가 있습니까? 가끔 보면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열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죠. 아니면 사실 애들의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엄마 말은 코로도 안 듣는데 옆집 아줌마 말은 되게 잘 듣는 거 아세요? 예. 아버지 말은 코로도 안 듣는데 아버지 친구 말은 되게 잘 들어요. 저는 그런 것도 하나 얘기해요. 얘를 데리고 가서요. 아버지가 자꾸 아버지가 얘기하려고 하지만 아버지 친구분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둘이 어디 카페에서 만나든지 서먹서먹해도 그런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아버지의 친구분이 막 말이 많으신 꼰대면 안 되고요. 질문도 하고 잘 들어주고 뭐 이런 분들이라면 그분이 하고 있는 멘토, 그분이 하고 있는 직업을 매력이 있으면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이제 한 가지의 직업을 꿈꾸는 것보다 두 가지의 직업은 어때요? 세 가지의 직업을 알면 어때요? 네 가지의 직업을 알면 어떠죠?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건 저는 매우 좋은 습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들 오셨다면요. 자녀들에게 이런 건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쉬는 날 애들을 데리고요. 여러분들 직장을 한번 데려가 보면 어떠세요? 그래서 아버지 책상에 한번 앉혀보세요. 아버지 컴퓨터로 게임도 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꾸는 첫 번째 꿈은요, 부모의 직업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살지 마라, 이게 뭐 중요하냐, 하지 마라, 먹고 살기 어렵, 절대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왕 하시는 일이죠? 그럼 그 일의 의미를 하려면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통해서 이 아이가 꿈을 갖게 해주세요. 시작이에요, 꿈은. 마지막 끝점이 아니에요. 나도 아버지처럼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갖고 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저는 뭐보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진로를 너무 직업에 국한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계획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적대로 뭐 직업을 이렇게 강요하거나 아니면 직업을 알지도 못하는데 뭐 직업을 쓰거나 저는 그 좀 반대예요. 특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나 직업으로 진로를 갖게 만드는 것. 한 가지 지혜는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진로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명사로 직업을 얘기하는 것보다 동사로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 그럼 의사라는 직업의 명사로 얘기하지 말고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구하는 일 이렇게 하면 동사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뭐 변호사 이러지 마시고, 네. 억울한 사람을 돕는 사람 이렇게. 그러면 이 진로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겠죠. 그죠? 자녀의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사실 어떤 직업보다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강점입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그걸 보려면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마셔야 됩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갖고 있는 보통 아이들은 부모를 많이 닮는 게 있어요. 유전자적으로 봤을 때 제가 경험으로 보면 큰 아이는 한 60% 정도 아빠, 40% 정도 엄마 이렇게 갑니다. 둘째는 60% 정도 엄마, 40% 정도는 아빠. 그러니까 생김새, 그러니까 외모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많이 만났으면 아마 닮은 건 아빠를 많이 닮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핵심은 셋째야, 셋째. 셋째는 어때요? 통제 불가능해요. 셋째는 매우 창의적으로 납니다. 그래서 셋째 같은 경우 눈치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겉으로 집에서 말을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말 엄청 잘하는 애들 있죠. 보통 셋째 애들이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딱 눈치를 까는 거야. 첫째 언니가 이래서 혼났네. 그럼 그거 안 합니다. 둘째 언니 요러다가 까졌네. 그러면 그거 행동 안 합니다. 그럼 엄마는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셋째는 거의 공짜로 키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첫째는 뭐 자기가 먹고 사는 거 나가서 일하다가 이제 그 삶을 살고 둘째 딸이다 그러면 갑자기 나타난 오빠를 따라서 나가서 이제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살고 그 어머니 아버지 모시는 사람이 셋째야. 셋째가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게 이제 유전자적으로 보면 부모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 얘가 어느 점에 좀 강점이 있겠다 이런 게 나옵니다. 요즘 진단 툴도 많고 이런 것도 좀 알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 진짜 자녀에게 중요한 건 뭘까? 그죠? 예, 지금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이건 딱 정답으로 하나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초중등 학생들이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성적보다는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그렇죠.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왜냐하면 그게 이제 20대 때쯤 되잖아요. 제가. 네. 20대 때쯤 되면 제일 중요한 게 태도예요. 이제 이거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기업에서 이렇게 면접을 하면은 무슨 스펙이고 뭐 갖고 오지만 사실 눈초리 딱 보면 알아요. 예. 굉장히 불안해하는 친구들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만났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성적도 좋고 스펙도 좋아도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걔는 일 시키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스펙도 없고요. 뭐 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여유가 있고요. 일단 웃어요. 되게 웃기죠. 또 하나는 옆에 사람이 왜 이렇게 면접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떠는 애들은 옆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듣지도 못해요. 근데 이 여유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태도가 좋은 애들의 특징은요. 옆에 있는 친구가 면접 때 얘기하는 거를 잘 들어줘요. 어떻게 듣냐고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자, 지금 카메라 여신 사장님들 한번 카메라 보고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실래요? 자,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자녀랑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그 태도를 배웁니다. 이게 뭐죠? 경청이죠. 참 신기하죠? 물론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지 않는 회사들은 그런 거 안 보고 아직도 꼰대 같은 회사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서울대 나왔니? 이거 보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걔를 보면 20대 때는 무조건 태도예요. 그 얘 태도가 되어 있는가? 고기를 끄덕끄덕하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스펙이 되게 좋은 애, 이렇게 면접을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스펙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얘는
굉장히 긴장해서 옆에의 얘기를 못 듣습니다. 자기 할 것만 준비해요.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럼 쏜살같이 나가버립니다. 얘는 기회가 없어요. 이런 애들 왜 마지막 질문 우리가 하잖아? 뭐라고 해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질문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얘는 절대 질문 안 해요. 왜? 질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 모른다는 걸 들킨다고 생각하고요. 질문 안 하고 도망갑니다. 그 얘는 끝났어요. 어떤 애는 막 시계 봐요. 자기가 끝났다고. 심지어는 저 다 발언 끝났는데 나가도 됩니까? 너 나가. 끝났죠. 그죠? 근데 어떤 친구는 제가 기억나는 친구는 대전에서 온 여학생인데 스펙은 그렇게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참 잘 들어줘요. 그리고 계속 웃어요. 눈에 띄지 않습니까? 5명 중에. 그 계속 눈에 띄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면서 심지어는요. 수첩을 꺼내서 옆 친구가 발언하는 걸 옆 수첩으로 적어요. 우린 걔 반드시 뽑습니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요. 입사했을 때 어느 부서에 가도 최선을 다해서 땡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취업만이 다 마지막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태도가 20대 때 형성하려면 10대 때 뭐가 필요한가가 첫 번째가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거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죠? 직업에 대한 얘기 조금 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아직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뭐 설마 그러냐, 그죠? 예. 직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죠? 예. 전 세계 직업의 종류는 한 5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누가 또 세봤나 봐요. 그 700 일자리는 한 700만 개 정도 된대요. 그중에 200만 개는 사라지고 향후 5년간 5천만 개의 직업이 다시 만들어진답니다. 그렇죠? 지금 없어진 직업들 많죠. 새로 생겨난 직업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만났더니 퇴근 후에 쿠팡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쿠팡 배달도 정신 차리고 잘하면 그것도 한 2, 300 본대요. 예. 그런 직업들이 만들어지죠. 또 전 세계에서 직업의 종류는 5만 5천 가지인데 가장 많은 나라는 단연코 미국이에요. 3만 5천 개. 그러니까 미국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과거에 얘기했던 이유는 직업에 귀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은 15,000개밖에 안 돼요. 중국이 25,000개예요. 우리보다 중국이. 근데 인구가 많으니까 직업의 종류가 직업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업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인구랑 직업의 종류는 그렇게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일본도 그렇게 직업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은 15,000개밖에 없어요. 왜일까? 이거죠. 왜 한국은 15,000개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뭐죠? 한국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엄한 일은 안 해요. 엄한 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이 모르는 일은 안 해요. 근데 남이 알고 있는 직업들의 공통점, 다 그 수명을 다한 겁니다. 세상에 아직도 은행에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들고 은행에 입사한다고 준비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은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 기계화되고 있는데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꿈으로 직업을 만들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독서도 해야 되고, 아까 멘토도 만나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예. 영어 공부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행을 가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통 일자리라는 것은 직업의 총량을 말하지만 직업은 어떤 일을 하는가 종류를 말합니다. 다르죠. 근데 우리는 직업이란 얘기를 일자리와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무슨 얘기예요? 생각 없는 행동이다. 그 얘기입니다. 생각 없는 행동이에요. 무엇이 직업을 만드는 것일까요? 자격증, 전공, 학위, 국가정책.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 전문가입니다. 자격증, 전공, 학위, 국가정책으로 나온 어떤 일들은요, 다 뒷북입니다. 우리 자녀의 진로는 뒷북인가요? 앞북인가요? 저는 그래요. 앞북이다는 거예요. 앞북이다. 없어지는 직업 위에 줄을 서도 될까요? 자녀의 꿈으로 직업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이제 그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업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문에 이렇게 나오죠. 인공지능과 기술 혁신으로 향후 5년간 6,900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8,3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결론을 얘기해 드릴까요? 이 일자리 뒤에 줄 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아이들이 10대죠. 예. 뭐 전공해야 될 것 같아? 20대 대학을 갑니다. 맞죠? 그 대학을 졸업해요. 그래서 취업을 합니다. 근데요, 이 전공대로 취업이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이유는요, 전공이 뒷북이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업은 어떻게 해요? 살아남으려면 전공에 뭐 전공했으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만듭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일자리는 국가나 그렇게 그런 짓을 하지 기업은 안 만듭니다. 기업은요, 기업은 혁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전공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20대 때 가장 중요한 게 태도라고 한 거예요. 저는 뭐 전공했습니다. 하고 이것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한테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응?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걔 취업시키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다가 조금 더 갈까요? 30대예요. 30대쯤 가면요. 거의 본인의 전공이 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왜요? 안 쓰잖아. 지금 여러분들 오신 부모님들 제가 여쭤볼게요. 난 지금 전공대로 산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뭐 전공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40대 때는 어떻게 살까요? 예. 그럼 50대 때가 저는요. 학부에서 중국어 전공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중국어 얘기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어가는 거지. 아직도 40대, 50대한테 뭐 전공하셨어요? 물어보는 사람 100% 꼰대. 그 사람과 선을 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여러분들의 자녀의 진로에 가장 불이익과 헷갈리는 복잡함을 주는 방해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삼촌과 이모들입니다. 저한테 동의하시면 채팅창에 1번이라고 쓰세요. 응? 응? 여러분들 자녀의 진로의 가장 큰 방해꾼이 누구냐고요? 삼촌과 이모예요. 삼촌과 이모들이라고. 그죠? 왜 그래요? 왜 삼촌과 이모일까요? 응?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실래요? 왜 제가 삼촌과 이모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응? 왜 삼촌과 이모들이에요? 그냥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당겨주는 거예요. 쓸데없이 와갖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야야야 공무원이 최고야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공무원 하지. 책임져요? 못 져요? 못 져요.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동생이라면 그냥 언니가 뭘 모르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네 자녀냐 잘 키워. 집에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요. 아까 그랬죠. 엄마 말은 코로도 안 드는데 옆집 아줌마 얘기 잘 들은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옳은 옆집 엄마를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삼촌이가 이모가 와서 괜히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기분 다 나빴어. 예. 엉뚱한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직업들은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달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죠? 예.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에요. 그 일의 의미와 가치.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까 꿈으로 직업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이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달. 이게 교과서의 과학 과목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교과서의 과학 과목에 앞으로 과학기술이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합니까? 교과서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독서하라는 거예요.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스티븐 잡스 책은 아니어도 그다음에 테슬라의 책이라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책을 잘 안 읽죠. 자, 애들에게 독서를 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한번 누가 얘기해 보실래요? 아이들에게 독서를 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책을 읽는 겁니다. 아니, 부모가 책을 읽는 척이라도 하십시오.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식탁을 좀 깨끗하게 치우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식탁을 본 건 아닌데 보통 식탁이 참 많이 지저분합니다. 식탁을 이왕이면 조금 큰 걸로 준비하셔서 식탁에서 일단 부모님부터 책을 읽으십시오. 테레비가 너무 커요. 맞아요. 테레비를 없애는 건 어렵죠. 테레비를 당근에 일단 내놓고요. 작은 테레비로 바꾸십시오. 혹시 흑백 테레비 구할 수 있으면 최고야. 스마트폰은 어쩔 수 없다 쳐도 그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보이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책을 읽고요. 아이들마다 주말에 어딜 좀 가요? 전시회, 박람회 이런 데 많이 가셔야 돼요. 이런 데 가서 아이들이 꿈을 꾸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뭐 휴대폰을 하라 마라 이런 걸로 그러지 마시고 또 하나 이 아이들이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소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되는 것이 지금의 모든 과학기술의 기본적 원리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에 대한 수많은 아이디어들이에요. 사실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금부터 채팅창에 올립니다. 네, 뭐라고 올리냐? 혹시 여러분 자녀들 학원을 보냅니까? 네, 혹시 아이들이 학원을 몇 개나 보내는지 숫자를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 애는 학원 몇 개 보낸다. 네, 뭐 안 보내면 얘 제로입니다. 네, 두 개, 한 개, 빵 개. 오, 좋아요. 한 개, 한 개. 좋아요. 그래도 되게 모범적이시네요. 그죠? 네. 네, 빵 개가 많으시네. 좋아요. 학원을 안 보내는 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학원을 보내면 안 됩니다. 학원을 다니기 싫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가지 않고 이 아이들이 독서도 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공모전이 있어요. 공모전 아세요? 공모전. 공모전에 무조건 참여하게 하고요. 성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공모전 참여한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보상을 좀 하십시오. 공모전은 대부분 이 사람의 문제, 과학기술의 발달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요, 대학 수능 안 봐도 돼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수시를 많이 뽑습니까? 정시를 많이 뽑습니까? 채팅창에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대학에서 뽑을 때 수시로 많이 뽑아요? 정시로 많이 뽑아요?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면, 어, 어, 많이 아시네요. 맞아요. 이 교육 받으신 분들이 수준이 있으군요. 예. 어디 갔더니 100% 정시라고 얘기해요. 수시가 80%나 뽑아요. 그리고 20%가 정시예요. 근데요, 되게 웃기죠. 수시를 준비하는 애들이 많아요. 정시를 준비하는 애들이 많아요. 한번 올려보세요. 자,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수시를 좀 준비하는 애 많아요. 그쵸. 정시가 많아요. 이율 배반적이지 않아요? 왜 수시를 준비하지 않을까요? 어정쩡하니까 그래요. 학원 시건 다니면서 어떻게 수시로 들어갑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뭐 제가 보니까 거의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 많네요. 네. 뭐 끄고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보니까 네 성적이 아주 좋으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그 일의 의미와 가치예요. 근데 문제는 요게 약해요.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게 약해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부모님부터. 부모님도 일하시죠? 네 어떤 일을 상관없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일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 이겁니다. 그, 그 드라마가 뭐지? 더 글로리인가요? 저기 나왔던, 그죠? 예. 거기 보면 왜 그 주인공의 그 일 도와주던 아줌마가 딸내미한테 그런 얘기 하죠. 그 청소하고 하면서 이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예. 예. 남들이 뭐라 그래도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부모님 먼저 일의 의미와 가치 여기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참 어려워요. 제가 상담을 좀 이렇게 해드리면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게 어렵냐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부터 그 의미를 갖게 만드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느냐,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느냐,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자녀가 그 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돈이 많이 벌리니까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다 뒀어요? 돈에 뒀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이거입니다. 네, 한번 이렇게 메모를 좀 해보시면 좋겠죠. 일단 중요한 건 강점과 가치와 미래 비전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잠깐만요. 강점은 뭐냐, 그죠? 본인의 강점이라는 건 선천적인 겁니다. 선천적. 태어날 때 타고난 거. 이거를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애들의 강점이. 이제 신체 운동지능이라든지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하워드 가다노 박사의 홀랜드를 좀 많이 적용을 시켜드리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런 진단을 좀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점과 가치는 뭐냐면 내게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비전, 그 본인의 어떤 꿈이 있는가, 이게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점은 분석의 대상이고
가치는 탐구의 대상이고 비전은 경험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게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한 이것은 이제 경영학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녀들도 그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강점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100% 비교합니다. 넌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국영수를 다 잘할 필요는 없죠. 국어를 잘할 수도 있고요.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강점과 되어 있어요. 제가 요 진단을 해보면 언어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 국어를 잘하고 외국어를 잘합니다.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 몸을 쓰는 걸 되게 잘합니다. 운동도 잘하고요. 이런 것도 인간관계 친화 지능이 높은 애들이 관계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8가지 지능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 지능이 높아요. 예, 음악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음악 지능이 높고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애들의 공통점 춤을 잘 춰요. 타고난 거예요. 근데 얘가 결정했을까요?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거예요. 재밌죠? 태어날 때부터 얘는 왜 지가 춤을 잘 추는지 모른다니까. 알고 봤더니 어때요? 네, 아버지가 그렇게 춤꾼이셨대요. 근데 엄마는 몰랐어요. 엄마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엔 춤 잘 추는 사람 없다고. 설마 그럴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만났더니 아버지가 토로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0대 때는 뭐 거의 춤꾼처럼 살았대요. 근데 엄마는 왜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걸 싫어했나 봐. 엄마가 그걸 싫어하니까 아빠는 결혼한 이후에 절대 춤을 안 추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자녀한테 뭐라고 그래? 넌 정말 이상하다. 우리 집에 춤 잘 추는 춤꾼이 없는데 너 혼자 그렇게 춤을 잘 추냐? 이런 얘기 들은 딸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 이 집 딸인가? 나 주워 왔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이거를 제가 진단을 해드릴 때요 부모님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래야 얘 존재에 대한 이유가 나오잖아. 누구 잘못이나 부모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춤을 춘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거예요. 또 어떤 아들은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얘는 말을 안 해. 그냥 뭐 대답하면 뚱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좀 얘랑 소통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근데 웬걸 분석해 보니까 지 엄마하고 똑같아요. 엄마 말을 안 해. 그러면 얘는 태어날 때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라니까. 태어났더니 자기가 그런 꼴로 나온 거야.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옆에서 비판하고 지적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점점 안으로 들어가죠. 춤추는 딸, 솔직히 말할게요. 춤추게 해야 돼. 얘는 그래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국영수 해야죠. 일단 춤을 시컨 추면 얘 국어 공부해요. 춤추는 걸로 외국 한번 갔다 오면요. 영어 공부 엄청 열심히 하게 될 거라니까. 왜요? 아니 아버지 내가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춤 그렇게 췄다는 거 나중에 듣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춤꾼이었던 아버지도 잘 사잖아. 그 뭐 걱정해. 그러니까 얘와 뭔가 숨통이 튀우려면 본인의 강점, 이 가치도 있어요. 가치란 게 뭐냐면 뭐가 중요하니 너한테? 그 어떤 친구는 본인에게 중요한 게 정직인 친구가 있어요. 정직이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볼 때 뭐라 그래? 너무 고리타분하다. 너 그래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아니 얘 타고난 거라니까요. 그럼 얘는 일단 정직이라는 걸 인정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성실한 애들도 있죠. 예, 성실한 애들. 그 굉장히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자유로운 영혼 이런 애도 있어요. 자유로운 애도 있어요. 얘들 통제하면 어떡하겠어요. 저한테 상담받은 어떤 분인데 중학생인데 학교를 가기 싫다고 그래서 학교를 안 갔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얘가 학교를 가야 되지 어떻게 학교를 안 가냐. 왜냐면 그 어머니 서울대 나왔어요. 그러니 아들 보면 미치는 거지. 아버지 고려대 나왔고 엄마 서울대 나왔어. 그 얘가 학교를 안 가는 이유는 숨 막히지. 근데 둘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첫째 누나가 있대요. 근데 웃으면서 누나 공부 잘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막내 아들은요 학교 안 가고 싶어요. 학교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은 공부를 한다는 것과 성적을 1등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1등 해야 돼.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을 그라고 그랬어요.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닮았더니 엄마가 좀 자유로운 성향이 있어요. 얘 지금 학교 안 가요. 그래도 어저께 무슨 뭐 퇴학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제소가 돼서 결정이 됐대요. 학교를 그만두는 걸로. 그래서 선 긋고 일체 학교 가라고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라고. 바닥을 쳐야 돼요. 바닥을 쳐야 다시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뭐보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밑에 있는 옆에 사진들은 제가 이렇게 상담을 좀 해주거든요. 상담해줬던 부모님하고 자녀들인데 이렇게 해서 실제 얘기하다 보면 부모님이 모르는 면들이 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인생을 정말 잘 사는 방법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여기 써 있죠. 첫 번째,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얘가 음악을 잘하든 신체 운동 좋아하든 뭐든 잘하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 이거는 자녀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한 거예요? 자녀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교육의 핵심은 네가 결정하게 해줘야 돼요. 네가 결정해. 학교를 가든 안 가든, 공부를 하라 안 하든. 그 다음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돼. 중학교 다니는 애가 학교를 그만뒀으니 얘는 뭐예요? 목이 뭐야? 초졸이지 뭐. 너는 어디 가면 초졸이야. 초졸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아직 그걸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부모가 펄펄 끓는다고 얘가 알겠어요? 그죠? 책임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천진난만하더래. 그 퇴학위원회 갔는데 선생님이 학교를 한참 안 다니다가 나타났는데 애 얼굴이 그렇게 밝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래. 야, 너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냐? 그 집에서 맨날 뭐 해요? 그랬더니 그 중학교 안 다니는 그 걔는 집에서 뭐 하냐 했더니 집안일을 그렇게 잘한대요. 요리도 잘하고요. 설거지도 잘하고요. 얘는 지금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초절로. 책임지고 있어요? 예. 해결해야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야, 너 어떻게 그 검정고 씨는 볼 거냐? 그랬더니 얘가 손을 들고서 물어보더래요.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생전 안 하던 질문이. 질문이 뭐냐? 검정고 씨가 뭐예요? 그러더니 얘가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엄마 아빠가 앞선 거예요. 앞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그죠? 선택한 일에 책임지고, 때를 기다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이걸 왜 얘기했냐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잘 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세요. 지금 얼마나 공부를 하고 지금 몇 점을 받고 하는 성적으로 괜히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차라리 저는 자녀들이 20살이 됐을 때 어떤 형태의 20살이 됐어도 아, 내가 부모님이 나를 신뢰하고 부모님이 나를 믿고 했던 경험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에게도 주어진 삶, 여러분들 각자 태어날 때 태어난 삶이 있잖아요. 때로는 좀 부유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눈 뜨고 보니까 이 아줌마가 엄마고 이 아저씨가 아버지라며. 그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인생이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십니까? 그때부터예요. 왜 우리 집이야? 왜 이런 집이야? 왜 이런 아빠야? 왜 이런 엄마야? 그때부터 뭐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출발이 안 돼요, 인생에. 출발이 안 되고 시간 낭비하게 돼 있어. 이걸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는 선택한 일. 뭐 선택하셨죠? 결혼하셨어요. 축하드려요. 그분과 함께 살아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그분들과 삼지 그래도 한 2, 30년 되셨죠? 선택했죠? 뭘 선택하셨어요? 행복하기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럼 책임지고 사랑하셔야 돼요. 책임지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세요. 어떤 때요? 그래요.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삶의 기회를 만드는 거. 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어느 데 나왔다고 해서 뭐 그 전공대로 평생 삽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 위에 있는 두 가지,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선택한 일에 책임지다 보면 기회가 생겨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기회가 생겨요. 저는 지금 이제 좀 창업하고 독립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많이 돕는데 직장 생활도 물론 좋아요. 좋은 회사 다니는 거. 그런데 한계가 있죠. 평생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옷을 벗고 나와서 독립을 하게 된다는 건 내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기회 요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기회 요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운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은혜예요. 신의 은혜죠.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도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죠? 예. 첫 번째는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계시나요? 예. 누군가의 삶과 일, 자신의 강점, 발견, 그 제가 멘토라고 한 게 꼭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꼭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가장 큰 거는 어떤 좋은 영향력, 저는 심지어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잘 들어주는 것, 같이 공감하는 것, 같은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심지어는 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경험을 주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제 방학 때마다 이렇게 부모하고 자녀들, 우리 회원의 자녀들에게 이제 캠프를 해줘요. 초중등 고등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방학 때마다 잠깐 할 때 우리는 요 멘토들을 좀 주어져서 이 멘토들을 이 학생들이 가서 인터뷰를 하게 합니다. 자, 인터뷰를 하러 가면 뭘 준비해야 되죠? 질문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질문에 관련된 책을 읽게 하고요. 질문을 스스로 만들게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를 한번 만나러 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친구들이 저를 만나러 올 때는 다른 거 뭘 준비해야 돼요? 질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질문을 준비 오기 위해서 이 아이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 저한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저에 대한 궁금증에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예, 호기심. 저는 지금 이제 대학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 기업의 컨설팅을 하는 기관의 교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직업이 뭔지. 저도 몰랐어요. 그런 직업이 있는지도. 직업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경험입니다. 거기에 부모님이 좀 배제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저는 뭐 꼭 좋은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특징은 아니지만 비전을 보여주는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대학을 자녀들을 데리고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사실 이미 늦었어요. 왜요? 고등학생 자녀들은 부모하고 어디 가자 그러면 싫어, 몰라, 짜증나. 이게 언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학생들이 어릴 때 좀 경험. 사실 고등학생일 때는요. 이건 제 의견인데요. 예. 부모, 자녀 이렇게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애들은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아버지만 아버지하고 아들 아니면 엄마하고 아들 이렇게 둘만 가세요. 둘만. 이렇게 둘만. 어디를 좀 갈까요? 인천 월미도를 한번 가보시든지 동해바다를 보러 가든 요즘은 하루 코스도 되잖아요. 뭐 하는 거죠? 경험을 쌓는 거예요. 경험.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집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할 말이 많아지는 거 아십니까? 예. 그리고 아버지하고 엄마가 둘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더라도 보통 이제 아버지가 운전한다 그러면 앞에 조수석은 엄마 자리가 많잖아요. 그 뒤에 있는 이제 애들이 앉고 그렇게 앉지 마시고요. 앞자리를 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엄마가 집에 있어야 되죠. 엄마 죄송합니다. 집에 있고 아들 앞에 태우고 아빠가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자, 오늘 이런 거 어때요? 탁 뭐, 바다 보러 가자. 가을 바다.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빠 나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째줄게. 그리고 떠나세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회 한 사람 먹고 와도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옛날에 우리 매월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끝나고 나면 아버지들에게 시켜요. 아들 데리고 오늘 코스 가을바다. 네. 그러면 애들이 사실 아빠랑 둘이 차를 타고 어디 간다는 게 사실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불편하거든요. 예. 근데 차에서는 스마트폰 보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앞만 보게 돼 있고 아빠랑 뭐 얘기는 없어도 그러다가 이제 휴게소에 도착해서 카드를 딱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먹지 못하게 하는 게 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휴게소에서요, 뭐 거의 편의점 하나를 다 텁니다. 엄청 사고 겁니다. 그리고 뭐 콜라에 과자에 먹죠. 예. 그다음 어떻게 돼요? 차에서 포잡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아빠와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도착해서 바다를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해도 돼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경험. 이거 노력 안 하고 우리 자녀가 어디로 간다, 뭐 성적이 이렇다 저렇다. 저는 말이 안 돼요. 이 경험이 뭘 만들어요? 이 경험이 추억을 만들잖아요. 추억을 공유한 사람끼리는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지금 이거의 노력이 필요해요. 핸드폰을 해라 마라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제가 아까 제가 카톡에서 제 이름 검색해서 아이들 이름하고 학년 보내달라고 그랬죠? 예, 요 김용환이 내가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강의 말고 지난주에 그 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의했던 그 주제가 긴급 질문이에요. 부모님들의 긴급 질문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풀이한 강의가 있는데 그 유튜브 강의를 좀 보내드릴게요. 뭐 이건 이제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전혀 공부하는 초등생 어쩌면 좋을까요? 둘째는 SNS에 빠진 중2 딸. 세 번째는 고등학생인데 부모한테 막말해요.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닌데 막말해요. 욕해요. 엄마 대하는 걸 하녀 대하듯이 해요. 이거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거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막말하는 고등학교에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가 너무 잘해줬어요. 어느 정도로 잘해줬냐고요? 애들이 뭔가 잘해달라고, 뭔가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어때요? 고마워요? 당연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해달라. 혹시 여러분들 오신 분들 중에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시는 분 있어요? 절대 데려다 주지 마세요. 학교가 멀어요? 그럼 학교를 옮기세요. 가까운 데로. 절대로 데려다 주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아주 안 좋은 경험을 갖다 주는 겁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대치동에 있어요. 근데 주일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참 놀라운 건 주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요, 길이 막혀요. 왜 길이 막히는 줄 아세요? 그 학원가가 많잖아요, 학원들이. 근데 학원이 있는 곳과 길이 막히는 게 무슨 관계죠? 다 부모들이요. 차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다 벤츠, BMW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 의문도 들죠. 애들이 학원 가는데 꼭 데려다 줘야 돼요? 왜 부모의 부모 욕심이에요. 어떤 욕심일까요? 어떤 욕심이냐면 데려다 주고 싶은 거야. 선 못 걷죠? 그런 애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딱 보면 애들이 앞에 타요, 뒤에 타요? 뒤에 타죠? 쇠라바를 질질 끊고 내립니다. 터벅터벅 학원 들어가. 걔 공부하겠어요? 사실 그 학원 내에서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얘가 국리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학원이 정답을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적 올리는 기술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때요? 이거 지금 부모가 보내야 돼요? 절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건 100%입니다. 20대 대학을 가서도 학과의 전공을 못 따라갑니다. 선행학습이 안 돼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국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학원을 보냅니다. 놀랍지 않아요? 자, 그때 학원에 가면은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자, 그 학원비 누가 내야 됩니까? 누가 내야 돼요? 부모가 또 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부모가 내야 될까요?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가라 그랬잖아. 엄마가 대학 가라 그랬잖아. 내가 간다고 그랬어? 어떠세요? 이거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경험은요. 부모들에 대해서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우리 신체의 여러 가지 부위 중에서 퀴즈를 한번 낼까요? 네. 맞히시는 분에게 뭘 해드릴까요? 제가 제가 밥을 한번 사드릴까요? 퀴즈 냅니다. 자, 신체의 부분 중에서 우리가 안 써요. 사용하지 않는데 퇴화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절대 안 써요. 정답은 뭔지 아세요? 자, 지금부터 정답을 얘기할 테니까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십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이 뭐냐면요. 배꼽입니다. 자, 배꼽이라고 들으신 분들 올려보세요. 자, 지금부터. 자, 배꼽이라고 올려보세요. 배꼽. 배꼽 필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배꼽이 없으면 옷이 앞뒤가 구분이 안 간다. 예, 배꼽이 없으면 내가 어디까지 씻어야 될지 모른다. 앞뒤가 구분이 안 가고 아래가 구분이 안 간다는 사람 없죠. 참 희한하죠. 배꼽은요. 쓸데없는데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자녀가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개를 숙이도록 하여라.
너의 배꼽을 보도록 하여라.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무슨 흔적이죠? 사실 우리는 다 배꼽만 하지 않았나요? 그죠? 배꼽만 했어요.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초음파로 갖다 대야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 배꼽이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엄마와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근데 배꼽이 끊고 나오면서 우리가 사실은 독립된 거예요. 독립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아이들을 독립시켜주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때 탯줄을 끊었으면서 불구하고 내버려 둬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그 흔적이 없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라고 하지만 너 배꼽 없었으면 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제 친구가 그 외과 전문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어서 흙에 묻히잖아요. 이 뼈를 제외한 스킨 중에서요, 피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없어지는 게 배꼽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린 배꼽으로 왔다가 배꼽으로 가는 거야. 말하자면 겉으로 보이는 외모, 뭐 키가 크네, 작네, 뭐 몸매가 이러네 다 본질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배꼽으로부터 시작해서 배꼽으로부터 끝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요. 왜 우리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둡니까? 옆에 있는 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는 걔네들의 인생을 살고 우리 애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왜 너는 열심히 하는데 쟤만큼 성적이 안 오르니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발견이에요. 뭘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죠. 자기 분석과 발견. 애들이 만약에 초등학생, 중학생, 지금 얘가 살아오면서 어떤 것들을 타고나게 노력했는지, 힘들었는지, 뭔가를 경험했는지 이걸 발견해 줘야 돼요. 메이킹이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파인딩이에요. 얘 안에 있는 거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은 원석이에요. 원석을 갈아야 보석이 되죠. 지금 보석을 찾는 건 의미 없어요. 지금 다 원석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돌멩이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안에 뭐가 있다? 보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는요, 이거를 갈아주는 게 아니에요. 가공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에서 해야 될 숙제들이에요. 그러면 원석은 뭐죠? 부모가 가지는 자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셔야 돼요. 오늘부터 하루에 5번씩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 이름을 부르고요. 이름 부를 때 성 붙여서 부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이름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는 누구를 믿어? 엄마는 누구를 신뢰해?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원석이 보석이 되는 과정에 가공하지 않습니까? 어떤 가공을 할까요? 그렇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정말 가슴 절절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헤어질 수도 있고요. 취업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아, 눈물 나네. 그죠? 그럼요. 그 삶에 그게 있어야죠. 그게 있으면서 점점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보석을 20대 때 발견하면 안 됩니다. 30대에 발견하면 안 됩니까? 40대에 발견하면 안 되냐고. 50대에 발견하면 안 되냐고. 부모 돌아가시고 발견하면 안 되냐고. 아니잖아요. 그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도전이에요. 이 도전이 어쩌면 이 가공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작은 목표 과정도. 저는 제가 하는 캠프에서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사명문과 비전문을 세워줍니다. 네가 누구로서 누구 위해 공부하니 어떻게 무엇을 이겁니다. 자녀들이 넌 누구 위해서 공부하니? 라고 하니까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요. 야, 어떻게 엄마를 위해서 공부하니? 몰라요. 왜 엄마를 위해서 공부하니?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불쌍해요. 뭐가 불쌍하니? 제가 놀아서요. 이거 그 얘기가 대화가 안 돼, 도대체. 네가 공부하는 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네가 진짜 부자가 되고 성공이 되면 누굴 돕고 싶니? 그럼 또 애들은 또 꼴에 돕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요. 네가 그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럼 공부하는 목적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 체면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는 그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제가 운영하는 캠프에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해요. 첫 번째 가치관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네가 why, 누굴 위해서 공부하니? 사명. 너에게 중요한 가치는 뭐니? 비전은 뭐니? 이게 형성이 안 돼. 이거 중학교 때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형성이 안 되는데 세상에 성적 갖고 애들을 갈라요. 환장하는 거죠. 사실 지금 따지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 1등급 그 의대 다니는 애들이요. 다 집 살만한 애들입니다. 왜요? 강남 8학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야, 그럴 것 같으면 너 학교 가지 마. 아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이들한테 저는 셀공을 가르칩니다. 셀공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셀공. 셀공이 뭔지 아시는 분 채팅창에 대답해 보세요. 셀공. 셀공이 뭐예요? 혹시 셀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셀공이 뭐죠? 셀공. 셀공. 네. 셀공이 뭐죠? 셀프 공부 시간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학원 다니는 시간 셀공이 안 들어갑니다. 숙제하는 시간 셀공이 안 들어갑니다. 셀공은 뭐예요? 숙제 끝내고 학원 다 끝내고 본인의 공부를 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공의 목표는 시간입니다. 오늘 몇 시간이나 할 거니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오늘 매일같이 이제 우리 카페에 피드백을 합니다. 1번 오늘 셀공 목표 시간 몇 시간? 1시간. 실제 셀공한 시간 30분. 3번 차이와 원인. 차이는 몇 분이죠? 30분이죠? 원인은 뭐? 게임하다가. 내일부터 계속 해야 될 일,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 될 일. 명확하죠? 네. 이렇게 5가지를 매일 피드백을 올립니다. 저는 그게 목표 관리예요.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5년, 10년 뒤 비전을 얘기합니다. 10년 뒤 비전이 언제 이루어진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10년 뒤 비전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오늘.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세요. 오늘, 지금, 여기. 이게 목표 관리예요. 이게 성적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상태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관계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실 인간관계는요, 이거는 인격이라고 하죠. 뭐 인성이라고도 하지만 인격의 반대말이 뭐예요? 성격이에요, 성격. 성격대로 사지 말고 인격대로 살라 그 얘기예요. 인격은요, 남한테 맞춰주는 게 인격입니다. 인간관계가 행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좀 프랑스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한테 물어봤대죠. 행복의 기준이 뭔가? 언제 행복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10억은 있어야 되고 40평짜리 아파트는 살아야 되고 뭐 3000cc 승용차 타야 되고 해외여행 2번씩 다녀야 되고 그게 행복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아요. 행복지수 가장 낮은 나라예요. 프랑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행복이란 내 즐거움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악기를 한 가지 다룰 수 있는 것. 행복이란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함께 떠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 행복이란 뭐예요? 내 옆에 사람이 행복한 것. 그냥 누구 어느 나라의 행복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이 너무 멀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행복의 기준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어디 있게 밖에 있죠. 아까 제가 얘기한 뭐 30평 아파트에는 살아야 되고 그건 누구 기준이에요? 아파트 회사가 정한 거 아니에요? 3000cc 자동차는 몰아야 되고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정한 거죠. 해외여행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3번은 떠나야 돼. 그건 누가 그 노랑풍선이 만든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없는 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오늘 제가 함께 좀 얘기를 좀 나눴어요. 네. 진로는, 진로는 과연 직업일까? 그죠? 예. 진로는 과연 뭘까? 그죠? 자녀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뭐 얘가 예언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뭘까?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경쟁력으로 본다면 제가 한 가지 얘기만 좀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조금 받아볼까 하는데, 무엇을 배워야 될까라는 이제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가장 밑에 단계를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 피아노 잘 치는 피아니스트는, 전문가일까요? 기술자일까요? 자, 질문이니까요. 한번 채팅창에 남겨보실래요? 네. 자, 피아노 잘 치는 피아니스트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수준이 있네. 어때요? 피아노 잘 치니까 음악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기술자인가요? 기술자가 좀 많네요. 예. 뭐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올려보세요. 전문가도 있고 좋아요. 기술자도 있고 좋습니다. 네. 자, 피아니스트는 과연 전문가일까요? 기술자일까요? 그죠? 적어도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할 때는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어, 이 전문가들의 공통점은요, 뭔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대에서 치는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는 자기가 작곡하지 않습니다. 네. 적어도 음악에 대한 전문가다고는 그 다음 단계인 작곡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작곡가가 돼야 전문가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기술이 좋아야 작곡가로 가냐? 아니요. 상관없어요. 모차르트, 베토벤 뭐 이런 사람들의 피아노 실력을 우리가 평가합니까? 작곡한 곡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이거죠. 작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이 기술 중심으로 했던 게 저는 90년대에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대부분 기술에 얽매 있는 일들은요. 왜 피아니스트가 어렵냐면 솔직히 말할까요? 인공지능 AI가 피아노를 더 잘 칩니다. 어디서 미술 대회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출전했는데 1등 했다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기술자는 끝났다 그 얘기예요. 관건은 뭐예요? 아이디어예요. 작곡. 이 작곡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요. 예술가예요. 여러분 예술가는 어떤 사람이 예술가입니까? 기술이 좋은 겁니까? 작곡을 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술가들은 대표적인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나라에선 정약용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예술가들은 물론 음악도 재능이 있고요. 미술도 잘하고요. 조경도 잘하고요. 모두 하는 게 많아요. 이게 보통 한 서너 가지가 합쳐져서 나오는 게 예술가예요.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애플을 만든 스티븐 잡스는 기술자가 아닌 걸 아시죠? 기술자 아닙니다. 그는 작곡가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예술가 정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지금 있는 테슬라의 창업자도 피아니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술가는요, 사실 어떤 재능들이 종합되어 있어서 예술가들은요, 본인이 어떤 기준을 만들거나 컨셉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손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든지 예술성이 있어요. 이게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선천적인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10대 때 음악을 좀 했어요. 뭐 음악적 재능이 있는 건 아니라 음악이 좋아서. 그래서 음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요. 가끔 TV나 유튜브를 보면 왜 오디션 있잖아요. 음악 오디션. 근데 애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지 않아요? 내가 깜짝 놀래요. 기타를 너무 잘 치지 않아요?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오디션에 이렇게 보면 그 이렇게 무대가 있으면 이게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1등, 2등, 3등 뽑지 않아요? 조용필이라는 사람은 그 심사위원회 불러도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는 줄 아세요? 전 그 대답이 참 역시 가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용필이라는 사람이 어디 프로그램에서 이제 오디션 봐달라고 하니까 조용필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음악하기 바쁘다. 그리고 안 나간대요. 저는 딸이 있어요. 우리 좀 큰 애가 30이고요. 둘째 애가 27인데 다 많이 컸죠. 큰 애는 좀 약간 유명한 유튜버예요. 네. 얘는 유튜버에서 자기 노래도 하고요. 콘서트도 하고요. 뭐 한 뭐 800명, 1000명 정도 되는 강당 빌려서 자기 팬들 모아놓고 노래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노래 잘하는 이 가수를 저는 유튜브에 검색을 해봐요. 그럼요, 100이면 100 거의 유튜브 채널 없습니다. 왜요? 얘네들이 이런 거예요. 이 오디션에서 내가 상을 타야 유명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1등 해도요. PD가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 일 없어집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안 당한 애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뭐 하면 돼요? 유튜브 하면 되고요. 자기 노래 하면 돼요. 그게 창의성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게 그게 예술가라 그 얘기예요. 그게 예술가다. 이 정도 돼야 독보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제가 밥 한 번 쏘기로 했죠? 좋아요. 아직 남았습니다. 자,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자, 쭉 보니까 제 얘기에 동의하시겠죠?
그럼 맨 마지막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올려보세요. 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자, 이 사람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흐르면, 결국 저는 우리 자녀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쪽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밑으로 가는 걸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탐험과 창작자 또, 네. 올려보세요. 오답이 어떻고 정답이 어떻습니까? 예. 자, 맨 마지막에 내가 있어야 될 거. 그래요. 뭐로써? 작가 조금 더. 여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네? 네. 알려드릴게요.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철학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고요. 세상을 바꾸는 건 생각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이요? 세상을 바꾸는 꿈이요. 제가 방학 때 캠프를 할 때 들어온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자녀들이 그런 캠프 오고 싶습니까? 그죠? 그냥 게임이나 하고 놀고나 싶죠. 오면 제가 그래요. 내가 이 캠프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어. 그럼 애들이 이렇게 내가 사람 찾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애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저 양반이 누구를 찾을까? 제가 누구를 찾는다고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 빌 게이츠가 있어. 여기에 스티븐 잡스가 있어. 나는 그들을 찾으러 한 거야. 실제로 저는 이 캠프를 10년을 넘게 했고요. 그걸 통해서 나온 애들 굉장히 많고요. 그걸 통해서 사업에 성공한 친구도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철학이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자녀 부모가 없어도 해야 될 걸 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됩니다.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 통을 겪어야 됩니다. 부모가 있을 때는 그런 고생 안 시키고 싶어요. 그럼 부모가 떠나면 더 고생해요. 부모가 안 계시면 더 고생해요. 그때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죠? 진짜 지금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성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요. 질문을 조금 받고 질문이 없으면 끝내고, 네. 질문하신 분은 마이크 열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채팅창에 올리셔도 됩니다. 네. 누가 네, 말씀 중에 독서 이야기 하실 때 부모가 먼저 하는 모습을 보여주온다고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일까요? 저희 딸은 정말 저를 똑같이 따라하는데 바르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20살 넘으면 바르게 안 살아도 될까요? 누가요? 자녀가 엄마가? 이 이분의 자녀는 몇 학년인가요? 아, 엄마가 바르게 살는 게 힘드니까 바르게 살고 싶지 않군요. 네. 저의 자녀는 18세요. 18세면 고등학생이죠. 저도 자유롭게 사세요. 네. 그러면 자녀도 그렇게 살 거예요. 됐죠? 꼭 뭐 독서를 해야 뭐 억지로 하지 마세요. 네. 그냥 본인의 삶이 여기 18세 어머니, 자녀의 어머니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머니의 삶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사세요. 그게 없다면 그냥 맘대로 사세요. 그럼 따님도 맘대로 살 겁니다. 그죠? 지금 18세 정도 됐을 때는 더 이상 뭐 할 수는 없어요. 일단 1년 더 해볼까요? 근데 그러면 어머니, 그러면 그렇게 살면 엄마가 불행해져요. 그렇게 억지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18세 정도 되면 이미 제가 볼 때 알 거 다 아네요. 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솔직히 말해서 이미 늦었어요. 그때 돼서 엄마가 뭘 억지로 이렇게 사는 척, 저렇게 사는 척,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있으세요? 네. 음, 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냥 보니까 제가 이 진단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어머니가 되게 성향이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그죠? 근데 아마 딸은 꼭 엄마 같진 않을 거예요. 아마 딸은 좀 철이 들지 않았나요? 아마 엄마가 불편하게 사는 거 원치 않을 거예요. 네. 엄마 18세 딸 두고요. 그냥 놀러 다니세요. 괜찮아요. 엄마가 즐거운 게 중요합니다. 아마 18살 된 딸은요, 제일 큰 관심사가 지금 엄마는 행복한가? 이겁니다. 그럼 엄마나 아버지는요, 아이들에게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말과 또 하나, 엄마는 요즘
너무 행복해. 행복한 걸 찾으세요. 응? 우리 동네가 우리가 좀 넉넉하게 살지 않아도 우리 동네가 이렇게 조용한 거 너무 행복하고 뭐 하는 거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하셔요. 부유한 친구들을 부러워해요. 그럴 수 있죠. 현실에서 만족하라고 타이르고 있는데, 가장 속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청소년 자존감을 키우는 건, 부유한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거를 막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도 부럽다고 얘기하세요. 예, 괜찮아요. 부러운 건 부러운 거죠. 예. 그리고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얘가 갖고 있는 생각이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갖고 행복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많은 걸 갖고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는 네가 부유한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거 엄마는 인정해. 근데 엄마는 지금의 삶도 너무 행복하게 만족해라고 하세요. 그리고 엄마는 이 노력을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그죠? 예. 또 질문들 되게 잘하시네요. 꿈이 아직 없는 아이들, 고3 아이들, 시간이 지나면 기다릴 수, 네. 어머니, 기다리지 마세요. 차라리 엄마 꿈을 꾸세요. 엄마가 스스로 꿈을 꾸세요. 고3짜리 아들 기대하지 마세요. 얘 옆에서 자꾸 꿈이 있니, 없니, 엄마 너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 꿈 못 꿉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절대로 기다리지도 마시고요. 그 다음에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차라리 엄마가 꿈을 꾸세요. 아빠 꿈을 꾸세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고객들의 자녀에게 12월 첫 주 때, 12월 달에 주말에만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이제 자녀들하고 부모들 상담을 해주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혹시, 어,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이 프로그램 열심히 하시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고 제가 그거 신청서를 드릴 테니까 무료에 돈 안 받아요. 네. 12월 달 주말에 한번 자녀를 데리고 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진단지 드릴 테니까 진단 받으시고 저를 좀 만나서 좀 상담을 좀 해보시는 거.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디 강의 가서 배운 사람한테 제가 부탁해서 우리 자녀 만나게 해달라고 진짜로 그랬어요.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 큰애가 그 유튜버예요. 그레스라고 이제 이름을 해갖고 하고 있는데 나는 얘 재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 유튜브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도 마. 코로도 안 들었어요. 코로도 안 듣다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그 사진 작가가 있었어요. 오재철 씨라고. 근데 그 사진 작가에게 제가 이제 부탁을 했죠. 내가 이런 딸이 있어. 근데 얘가 내 말은 도통 안 들었는데 한 번 좀 만나죠. 그래서 네네네. 그랬더니 한 번 만났어요. 근데 내가 가서 야, 너 그 사진 작가님이니까 한번 가서 만나봐. 근데 이제 그 무슨 전시회 할 때 아마 가서 만났나 봐요. 근데 얘가 안녕하세요. 저 교수님 딸인데요.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오재철 작가가 걔한테 뭐라고 우리 딸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 그러지 말고 유튜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뭐랬는지 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까지 유튜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한마디 했겠죠. 야, 너 쉽게 아빠가 얘기할 땐 코로도 안 듣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뭐 제 마음은 뭐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때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바로 잘 된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그 열아기들이라고 그래서 그 여행 다니는 그거를 둘이 하다가 이제 깨지고 하나를 이제 지금은 혼자예요. 그랬으라고. 근데 이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아까 제가 원석에서 보석으로 가는 과정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도전을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원석에서 보석되는 건 우리가 그 꼴을 못 봐도 원석을 벗어나는 건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옆에서 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깨면 뭐가 돼요? 평생 상처가 됩니다. 근데 스스로 깨면 뭐가 돼요? 그 여러분 계란도 그렇잖아요.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되지만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좀 경험을 좀 얻으면 어떨까라는 시점에서 도움이 되신다면 자녀들 한번 데리고 오시면 제가 같이 만날 수도 있고요. 제가 사실 오늘 얘기 안 했지만 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대치동에 있는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한 20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과는 관계가 없어도 그 봉사활동을 오래 했어요.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자녀를 옆집의 자녀와 비교하고 앞집의 자녀와 비교하고 이렇게 난도질을 해갖고는요. 얘네들이 정말 행복한 20대를 만든다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좀 더 오늘 보니까 공부 참 열심히 하시네요. 많이 들어오셨는데 조금 더 공부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좀 액션, 집 밖으로 나가는 거, 누군가를 만나는 거 이런 연습들을 하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